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또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나의 생애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또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안녕하세요. 공책지기 유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책지기 김경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공유하고 공감하는 책 이야기 공책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추천할 책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파커 파머의 책인데요. 네, 제가 늦게 책을 드는 이유는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저희 둘이. 다르죠? 네, 제게 구판이고 조금 더 예쁜 게 심판입니다. 아, 네. 제게 이쁘지 않나요? 네, 이게 이 전 버전 디자인도 있고요. 여러 네. 번 이게 스테디셀러로 나오고 있는 책이고, 네, 벌써 디자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 것만 봐도 신간은 아니겠구나. 아시겠죠? 오래된 책이겠구나. 네, 이게 미국에서도 2000년도에 나왔던 책 같고, 파커 파머가 오늘 소개해드리겠지만 무명 저자는 아니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있는 영향력이 있는 저자라서 한국에도 바로 다음에 2001년에 번역이 초판이 됐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세월이 흘러서 전 저렇게 이쁜 책이 나와 있는지 모르고 이번에 이 공책을 준비하다가 살짝 빈정상했습니다. 경민 목사님이 저보다 이쁜 책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 지 몇 년 안 돼서 저는 이제 읽은 지가 3년이 채 안 되거든요. 처음 읽은 지가. 그래서 조금 더 예쁜 책으로 구입하게 네, 됐네요. 그래서 제가 질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책은 파커 파머의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이 책인데요. 이 책은 파커 파머의 중요한 책이기도 하고 파커 파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저자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공책을 보고 계신 분들이 이미 들어보신 저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만이 아니고 파커 파머의 책 중에는 저작 중엔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 책으로 파커 파머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파커 파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면 이분의 이력이 이렇게 심플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좀 목사로 사셨고요. 그랬는데 얼마 안 가서 목사는 나에게 맞지 않는구나 하고 그만두십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대학교에서 좀 가르치는 일을 좀 하시다가 그것도 길게 하지 않으셔요. 한 5년 정도 가르치신 다음에 학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펜들힐이라는 퀘이커 교도들의 공동체, 배움 공동체, 삶 공동체로 들어가셔서 또 이제 막 공동체 생활을 하세요. 안식년 차 가신 네, 공간이었죠. 맞아. 이 책에도 나오지만 네. 처음에는 1년 갔는데 네. 나중에 길어지신 10년 11년인가 네, 하신 10년 이상 분 된. 계십니다. 네. 그런데 11년 계시고 나서 자기는 또 이걸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면서 또 그만두셔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활동가로 그리고 사회 변혁가로 또 교육가로 이렇게 사시면서 그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80이 넘으셨어요. 어이구. 네, 근데도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교육가로서 굉장히 활동가로서 오래 하셨는데, 이분이, 영향력이 되게 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영성가기도 해서 단순히 기독교 계통에서 유명하신 게 아니라 1997년에는 가장 영향력 있는 고등교육에 가장 미국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인가 조사를 했을 때 그 30위 안에 꼽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영향력 있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대단하시네요.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분 책 중에 한국에서도 굉장히 비교적 근래에 굉장히 유명하고 핫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이라는 책. 네. 모 대통령님이 사진을 찍어갖고 SNS에 올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책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들이 다 읽는 베스트셀러처럼 한동안 굉장히 많이 읽혔던. 네. 근데 굉장히 그 책도 좋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만 보면 이분이 뭔가 기독교 작가, 영성가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책이 말하는 그 마음의 정치학, 비통한 자들의 정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을 담론을 다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종교에 머물지 않고 그것을 넘나들면서 굉장히 중요한 오피니언 리더가 되어 계신 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교육계에서도 우리 경민 목사님도 이제 다음 세대 선생님들하고 되게 많이 활동을 하셨으니까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뭐 가르칠 수 있는 용기 등등 그렇죠. 이렇게 교사들의 필독서 같은 책들도 많이 쓰신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파커 파머 책은 앞으로도 같이 읽고 싶은 책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네. 이 책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네. 이 책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책을 왜 추천하시는지. 이 책이요? 네. 저는 이 책을 그러니까 서두에 파커 팔머라는 이 저자가 목사였고 뭐 그 목사직을 내려놓고 아예 이게 기독교를 떠난 분이 아니시고 계속 신학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신학자로서도 사시는 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천하시는 건가요? 오히려 신이라는 하나님이 안 나오는 책을 읽고 싶으셨다 이건가요? 네. 그렇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기독교인들에게만 이 책을 추천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범하게 읽고 좀 공감하고 고민하게끔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그렇게 좀 손에 집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일반 대중들도 이걸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좀 탐구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그러니까 들었어요. 신앙이 없는 친구에게도 선물할 수 있는 책. 충분히 선물하실 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파커 파머라는 작가의 굉장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네, 이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을 봐도 그렇고, 가르칠 수 있는 용기 이런 책들을 봐도 그렇고, 바로 이 책도 그런데 맞아요. 이걸 굉장히 사실은 영적인 이야기, 굉장히 깊은 얘기를 다루고 맞아요.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걸 종교적 언어로 풀어내지 않고, 그걸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공감하면서 이해가 되면서 따라올 수 있게 하면서, 그렇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읽을 때, 아, 이게 결국 이 얘기구나. 더 그 심층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도 한문화라는. 그러니까요. 네. 보통 IVP나 네, 사실 낯설지 않으십니까 이 출판사? 그러니까요. 처음 듣는 저도 처음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독교 네. 출판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일반 서적들을 다루는 출판하는 책에서 출판사에서 파커 파머의 책이 한문화라는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저자. 네, 선물할 수 있다. 네, 선물하기도 너무 좋을 책 같습니다. 네, 말이 나온 김에 우리 목사님은 이 책의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제와 문제의식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방향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담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의외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 못한 지점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커 파머의 책 중에 사실 추천하고 싶은 책이 많은데도 이 책을 먼저 가져온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맞아요. 이 책이 정말 딱 그 읽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부분들이나 이게 내 삶에서 생각 없이 이게 맞는 길이지라고 선택했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뒤흔들어 놓습니다. 정말 맞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끔 하는 책이기 때문에 네, 그건 진짜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여기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어떤 다른 저자가 썼다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 있는 주제들이고 이야기들이에요. 실제로 풀어가는 이야기들도. 근데 파커 파머는 굉장히 진솔한 이야기들로 자기 이야기를 책에 담기도 하고 예시들도 적절하게 들어서 추상적이고 막연할 수 있는 말들로 그걸 남겨놓는 게 아니라 이 책을 읽으면 누구라도 이게 이 이야기구나. 이해가 쏙쏙 되죠. 네, 이해가 너무 잘 돼서 결국 내 삶을 제가 성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읽기 너무 좋은 책이다. 맞아요. 어려운 단어를 일상의 단어와 일상의 예화를 계속 이렇게 비유라고 이분이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비유를 통해서 막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게 정말 찰떡궁합이에요. 네, 그래 맞아요. 그래서 뭔지 알 듯 말 듯하다 하는 순간에 예시를 딱 들어줘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었던 계기가 영성 훈련 과정 중에 제가 이 책을 잡긴 했지만 한 2, 3년 전에 이제 이제 인생의 밑바닥을 찍었을 때 이게 뭐 밑바닥을 찍었다라는 게 이제 고민이 많았을 때인 거예요. 이게 제가 옆에서 봐서 아는데 밑바닥을 찍었습니다. 2, 3년 전에 경희 목사님이 밑바닥을 찍었어요. 네, 그때쯤에 이제 이 책을 제가 짚고서 막 읽기 시작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그 지점들의 이야기들을 이분이 옆에 있으면서 대답해 주는 것처럼 마치 진짜 옆에 옆집 아저씨가 와가지고
제 삶의 고민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좀 이렇게 가이드를 저한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사실 이 책을 제가 접하고 나서 그 바닥을 찍고 그 수렁에서 그냥 그 안에서 제가 잘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 안에 있으면서 잘 회복했고 그 안을 잘 누린 다음에 그 바닥을 잘 누린 다음에 올라왔어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이 책을 소개하신다고 할 때 되게 소중했고요. 감사하기도 했고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던 네, 그런 책입니다. 네, 경민 목사님 삶에 되게 중요한 책이었더라고요. 이 책에도 뭐 나오지만 되게 삶의 어떤 자리, 어려울 때 옆에 중요한 조언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항상 그렇진 않은데 이 책이 마치 그런 역할을 경민 목사님께 해준 것 같은 네, 맞습니다. 책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책에서 우리가 뭐 다 소개할 건 아니고 읽어보시라고 이제 권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공유해서 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첫 번째 주제로 그 롤모델에 대한 이야기. 롤모델이요? 네.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 말인데 파커 파머가 이 책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처음 깨달았던 문제의식을 이렇게 표현해요.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게 되게 성공적이고 잘 걸어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자신 안에서는 허무하고 뭔가 실패감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뭘까를 돌아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았던 게 아니라 영웅들의 인생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었다. 그걸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새 시대에 우리 시대의 삶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계신 것 같아요. 자기계발서도 더 많이 읽게 되고 유튜버를 보면서 굉장히 남들이 어떻게 했나에 관심도 접하기도 쉬워졌고 많이들 보시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롤모델들을 굉장히 따라가는 방식으로 많이 사시는 것 같은데 이 책은 그 롤모델을 버리게 해요. 롤모델을 갖지 말라고 조언해요. 오히려 네, 맞습니다. 이 책의 주제죠.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인생의 귀를 기울이라는 것. 네, 이 책의 제목도 그런 거죠. 영어 제목이 Let Your Life Speak잖아요. 너의 삶이 말하게 하라. 네, 그래서 저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제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최고의 가치를 설정하고 싶었어요. 내 인생 한 번인데 최고의 가치를 따라가고 싶다. 그렇죠.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뭘까를 찾아가면서 내 인생의 경로를 설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발견한 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제 이해로 찾아내는 최고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폭 좁은 제 인생의 그 이해 안에서 설정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책이 지적하는 바에 따르면 결국엔 그건 외부에서 오는 가치예요.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맞아요. 그런 기준으로 인생에 뭐가 중요한가를 따지면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저게 제일 숭고하고 가치 있는 일이야. 중요하지 않은 일은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다 비슷비슷한 일을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의 경험들이 자꾸 나를 잘못 설정하게 하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문과와 이과를 예전에 선택해야 했잖아요. 제가 그걸 엄청 헤맨 사람입니다. 그리고 막 하도 여러 번 선생님 저 문과 할게요. 이과 할게요. 문과 이과 할게요. 하다가 선생님이 결국엔 화를 내셨어요. 마음에 결정을 하고 와. 그래서 제가 더 무서워서 찾아가지 못하고 마지막으로 결정했던 게 이과였는데 네. 이과를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굉장히 문과형 인간이에요. 그렇게 그렇죠. 보이시지 않나요? 네, 옆에서 봤을 제가 때 목사를 하고 있는 것도 그런 면에서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때 제가 이과를 놓지 못했던 이유가 그 전에 어떤 뭐 과학 영역에서 또 수학 영역에서 제가 작은 성취들을 해왔던 것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인정받거나 뭐 어떤 외부적인 뭐 수상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를 자꾸 규정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보통 그렇죠. 그 성취들을 이렇게 내려놓지 못하고 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던 혼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파커 파머도 자신이 굉장히 이른 나이부터 선로를 사실 벗어나고 있었다라고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과거 속에도 단서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잘하는 거. 맞아요. 저는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소명에 대한 어떤 단서들이 옛날에 잘못 선로를 벗어났던 상황 속에도 잘 찾아보면 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저도 뭐 게임을 하는 것보다 저는 보드 게임을 만드는 데 더 열중을 했었고, 저도요. 그죠? 병민 목사님도 그렇더라고요. 판타지 소설을 좋아했는데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보다 저는 쓰거나 뭔가 그리는 데 더 열중을 했어요. 저도 쓰는 게 더 좋다는 그리고 걸 목사하고 나중에 있잖아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무언가 기획하고 만들고 아이디어를 모아서 공유하고 막 이런 일을 사실은 제가 좋아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막 하나를 막 깊게 파기보다 막 독창적인 것들을 만드는 일들이 더 되게 재밌었고, 그런 걸 보면 이 말이 공감이 됐어. 예전에 내 모습들 가운데 나의 삶이 들려주는 목소리들이 있었구나. 파커파만 물론 그걸 나중에 발견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그 단서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참 어릴 때에 노선을 잘 정하는 거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비슷한 게 주변에서 늘 이과가 탁월하다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 당연히 이과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과를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글을 쓰는 걸 더 재밌어하고. 그래요? 지금도 자꾸 수학이 제일 쉬웠다고 망언을 자꾸 하시거든요. 수학은 연습하다 보면 그냥 다 되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네. 죄송합니다. 네, 사과하세요. 빨리.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오래 지나고 나서 20대 후반이 되고 나서야 이과보다는 뭔가 창작을 하고 성경에 있는 내러티브를 다르게 변화시키는 뭔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 글을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안의 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었어요. 네. 근데 뭐 이미 이과의 삶을 뭐 10여 년을 쭉 살았다가 돌아온 거라서 이제 크게 돌아왔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도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그 요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삶의 그 소명, 저를 그러니까 저를 저답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작은 요소들을 발견하면서 한 10여 년을 살아왔더라고요. 네. 파커 파머가 이 책에서 그래서 소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기독교에서 듣던 소명과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네. 근데 저는 파커 파머가 들려주는 소명 이야기가 훨씬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책 읽어보시면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한번 이 파커 파머가 소명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아까 제가 파커 파머의 막 이력을, 막 다양한 이력을 설명했잖아요. 파커 파머의 삶도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살고 그 삶을 뒤돌아보면서 조망했을 때 지금 이 소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도 발견했던 거거든요. 네. 홍미 목사님도 이 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저는 지금 말씀하신 요 소명 다음 부분이 이제 길이 닫힐 때, 이제 아래로 내려갈 때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가 이제 파커 팔머가 좀 이렇게 인생의 뒤안길, 그러니까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그 어두운 면 안에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이 장점, 좋은 것만 바라보고 성공을 하길 원하고 그 성공을 계속 이어가서 올라가는 상승곡선만 타려고 하는데, 파커 팔머가 이야기해주는 건 그런 곡선만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반대로 내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닫히고 어둠의 길로 내가 내몰리고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그 안에서도 그 어두움 안에 머무를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내가 그 어두운 길로 들어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잘 들어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어두운 공간에 있었을 때, 그러니까 2, 3년 전에 그 바닥을 찍었을 때 이 책이 제일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 똑같았거든요. 제가 그 어간을 지나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왜 이렇게 우울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게 계속 막히는 것 같고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이렇게 창출되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제 안에 찾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정말 내 소명이 이곳에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그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 바닥에 있는 너 자신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바로 가고 있고 이게 닫힌 이유는 사실 그 안에서 이러한 지금 이 책을 만나게끔 하는 과정 중에 네가 있기 때문에 그 어두운 길에 놓여져 있던 것이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좀 어두운 데 있는 것이 좀 우울함에 빠져 있는 것이 마냥 나쁜 것은 아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마땅히 찾아서 누리고 그 안에서 충분히 나를 온전히 바라봄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저도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책의 중요한 네, 주제인데요. 현대 문화와 우리 지금 현대 사회의 메시지는 우리가 계속 한계를 넘어갈 수 있다고, 노력하면 할 수 있고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게 우리를 형성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파커 파머도 얘기하는 게 자신도 그런 마인드셋으로 살았는데 결국에 자신이 부딪히는 건 한계고 모든 인간은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파커 파머가 이 세상에 나만 이 실패를 겪고 있구나 하고 좌절했을 때 자신이 몰랐던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모든 인류가 참가하는 여행에 나도 승선한 것뿐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부부 문제에 있어서 저희도 항상 저희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부부였거든요. 근데 부러웠어요. 네. 감사해요. 네. 그런데 저희는 항상 좋을 것 같았고 그랬는데 이게 아이를 낳고 이런 과정에서 부부 관계에서 쉽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고 제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저와 같이 해주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리더 한 분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희성아, 다른 부부들도 다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네가 이제야 그걸 조금 알게 됐고 경험한 거야. 라고 했는데 저는 충격적인 사실 말이었어요. 왜요? 다 이런 무게를 지고 사는 거였다고. 나만 이런 게 아니었다고. 사실은 오히려 내가 그걸 모르는 채 목양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인생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파커 파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길이 닫히는 것, 경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길이 닫히는 것의 의미를 정직하게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요. 이게 실패하고 길이 닫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식으로 따지면 왜 길이 안 열리지, 어떤 길이 열리지만 주목을 하는데 길이 닫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도하심이라는 것들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고 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거를 어떤 핑계로 자신의 명분을 만들려고 우리는 자꾸 그걸 피해가는데 그게 아니라 정직하게 그 두려움을 바라보고 직면해야죠. 맞아요. 정직한 말들을 가지는 거. 맞아요. 네. 파커 파머 이분이 자신이 학교에서 나오게 됐을 때 사실은 그 학교가 얼마나 공정하지 않고 사실은 썩어 있고 막 이런 걸 비판했다고 자기가 얘기하는데 사실은 자신이 학문적으로 더
사람들이 기대하는 성취를 이룰 수 없음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고백하죠. 네, 그걸 나중에 이제 발견한 고백을 자신이 그 전에 굉장히 부끄럽게 그거를 대응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실패라는 게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무르익어가고 자라가고 있는, 알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좋은 거죠. 어떤 면에서 길이 닫힌다는 것조차, 실패한다는 것조차,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조차. 네, 우리의 문화가 자꾸 그런 것들을 마치 인정하면 안 되는 것처럼, 거기에 굴복하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형성한다. 네, 그래서 너무 공감이 됐고 이분이 우울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깊게 하셔서 맞아요. 더 인상 깊었는데 우울조차 친근하게 여기는 단계까지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울이 왔을 때 우울하고 되게 친해지지? 이 우울이라고 하는 애랑 어떻게 이런 관계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가 좀 되게 한편으로 되게 대단한 부분이었습니다. 네. 또 옥쌤 혹시 또 인상 깊었던 부분 있으세요? 네, 뭐 저는 그 인생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순환적으로 본다는 거. 아, 순환적으로. 네. 이분이 마지막 대목이죠. 마지막 대목에 가면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는 아, 비유가 네, 나와요. 맞아요. 네, 근데 계절이란 건 반복되잖아요. 네. 그리고 춥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뭐 낙조가 있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가 이제 계속해서 순환되고 우리 매년 그 계절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는 인생이 자꾸 어떤 상승을 향해서 직선적으로 쭉 나아갈 걸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인생은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의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낼 건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하고 저희 모두가 사실은 인생에 대해서 그런 관점을 가져야만 오늘 주어지는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절에 대한 어떤 묵상들을 담아놨는데 전 그 부분도 이 인생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공감하며 읽었습니다. 맞아요. 되게 재밌어요. 이 보통 저희가 생각하면 봄, 여름 이렇게 해서 봄부터 시작하는데 파커파머는 가을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풍요로움 안에서 이 겨울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 어두움과 이제 인생 가운데 시련들을 준비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씨앗들을 다 대지 밑으로 뿌리고 그것들이 봄이 왔을 때 그 시련들을 다 보내고 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대지가 그것들을 이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풍요로워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인생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도 참 인상 깊었던 부분이었어요. 네. 네. 병민 목사님도 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부분에 보면 이제 그 우울과 관련된 이야기 한 대목을 더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현대인들 중에는 우울이라고 하는 우울증 말고도 우울감이라고 하는 상황을 자주 맞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가족들이 이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인을 챙기거나 내 찾는 이들을 챙기거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좀 곁에서 바라봐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되게 우울증에 걸린 사람에게 이렇게 다가가면 좀 놀라운 이 경험들을 하실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간 넘어가는 부분쯤에 이제 자신의 우울들을 얘기하면서 이 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 마사지를 해준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충고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야 돼, 뭐 이게 맞아, 이렇게 제안도 해주고 뭐 격려도 해주고 내가 네 마음 다 알지 이러면서 공감해주고 이런 것도 다 해서 좀 이렇게 우울이 거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게끔 했겠지만 파커팔머는 전혀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빌이라고 하는 사람 한 명에게만 좀 이렇게 치유되는 마음을 좀 경험했다고 해요. 이 사람이 뭘 했냐면 발 마사지를 해주면서 그냥 그저 파커팔머가 겪고 있는 우울에 대해서 반영적 경청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파커팔머가
너무 우울한 얼굴로 뭐 있으면 그냥 그 우울한 얼굴을 읽어주는 거예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우울한 얼굴이네요.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아, 그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라고 파커 팔머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영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경청하고 그 이야기를 그대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 반영적 경청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 이 파커 팔머 안에 그냥 아, 이 사람이 나를 돌아보고 있고 내 곁에서 나를 그냥 묵묵히 바라봐주고 지켜주고 있는 한 사람이구나라는 그 지점을 통과하면서 생명력을 얻는 경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이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서 있어주는, 옆에서 내 모습을 바라봐주고 적재적소의 정확한 이야기들을 뭐 건네거나 그냥 마음을 읽어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이 책을 통해서 좀, 아, 사람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겠다. 뭐, 비단 우울감, 우울증이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도 좀 이렇게 마음에 상실, 좀 이렇게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가면 좀 생명력 있는,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굉장히 집중해서 속도를 늦춰가며 읽었던 대목이에요. 자신의 우울증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진솔하고 용기가 필요한 맞아요. 일이고, 그리고 저도 예전에 그런 우울을 가진 이를 만날 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너무 어렵고 저도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 파커 파머가 자신이 경험했고 치유됐던 경험을 할 때 굉장히 주목해서 보게 됐고 배운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의 삶에서 이런 것들이 우울조차 나만 겪는 일이 아님을 파커 파머를 통해서 이 책을 읽는 이가 또 치유를 받죠. 네, 그럴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리고 그것들이 친구 관계에서 또 어떻게 있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혜를 주고. 네. 여기까지 들으니까 저 책에 무슨 얘기를 하길래 저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나 싶으시죠? 네. 네, 정말 이렇게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저희가 말씀드리듯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줘요. 저희 삶에 사실은 들어야 될, 알아야 될, 생각해봐야 될 이야기인데 사실은 많은 곳에서 듣지는 사실은 못했던 맞습니다. 네, 이야기들이에요. 네, 우울을 지켜봐준 빌의 이야기가 또 이 공동체의 이야기기도 하잖아요. 그쵸. 공동체 이야기 네. 중에 하나일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책에서 이제 또 하나의 인사이트가 이제 공동체라는 점도 있어서 맞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이 공동체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마지막에 우리 이제 요 녹화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공동체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파커 팔머가 경험했던 공동체가 무엇일까라는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꼭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경험하는 그런 물질적인 풍요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선 공동체 안에 분명히 머물러서 거기에서 나눠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인생에서 정말 진정한 풍요를 맛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진정한 풍요는 든든하게 쌓아놓는 음식이나 현금, 권력, 애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안에 있으면 바로 된다가 아니라 그 안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파커 팔머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네, 이 책을 읽어보시고 파커 팔머의 책이 나에게 좀 맞는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논의들이 조금 생각해봄직하다. 방금 경영 목사님이 얘기해주신 공동체에 대해서도
그 공동체를 좀 더 알고 싶다 하면 파커 파머의 책 중에 역설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이 공동체 여기서 말한 것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지만 더 구체적이고 풍성한 이야기들로 그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그 책에서도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좋을 것 같고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공동체에 대해서 어떤 인사이트들을 주는지도 한번 만나보시고 이 파커 파머의 책이 이게 무서운 게 이 책을 읽고 좋으면 이게 막 가지치기를 막 해요. 맞아요. 저는 파커 파머의 책 중에 또 일창조 돌봄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네. 그 책에 굉장히 도움을 받았었고 네, 그래서 여기서 다루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조금 더 한 차원 더 그런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으면 굉장히 그리고 일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창조성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그 책이 또 우리를 안내하거든요. 그래서 파커 파머의 책 그 저작의 세계로 한번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인생의 안내자가 되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을까. 그 네. 책은 되게 많은 분들이 읽어보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네. 한편으로 사실은 근데 그 책은 이 책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레벨 하나 더 위의 책. 그래서 이왕이면 이 책을 먼저 한번 네. 보시고 그 책으로 또 가보시고 또 다른 책으로 가보시고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사실 네, 이게 막연하지만 이런 가이드가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책을 처음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정독하여 읽으세요. 천천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새 하도 블로그 같은 데 가도 책 요약 정리가 잘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책도 유튜브에도 찾아보시면 정리해 놓은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정보를 오히려 알려드려서 지금 꿀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몇 분 요약 이런 게 네, 그런 있거든요. 거 있거든요 요새. 근데 뭐 다른 책은 그게 시간을 아껴줄 수 있는 경우도 있죠. 저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책만큼은 그렇게 읽는 책이 아닙니다. 네. 이 책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요. 읽어보시면 금세 다 읽는 책이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얻어야 될 건 우리가 어떤 정보들, 자기계발서처럼 어떤 원리들을 1, 2, 3 이렇게 얻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 책을 찬찬히 읽어가시면서 그 책이 나로 하여금 성찰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게 이 책을 만나는 진짜 경험이실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축약된 어떤 글이나 영상을 통해 만나시지 말고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찬찬히 읽어가시다가 어떤 부분은 멈추시기도 하다가 그래서 쭉 읽어가시면서 그 안의 소리를 내 안의 소리를 이 책이 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나에게 말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네.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뭐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이 책을 가지고 이 6개 챕터인데 6개 챕터를 한 5주 정도로 해서 좀 책 모임을 하면 좋겠다. 저도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이 책 읽으니까. 저 사실 이 책을 읽을 때 그때 그 당시 때 교회에서 이 책을 가지고 가족들하고 좀 깊이 있게 탐구해 보면 좋겠다. 좀 이 책 가운데에서 발견했던 것들을 나누고 그냥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물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이 책이 어떤 때는 1대1 관계에서도 또는 영성 지도처럼 우리 네, 나들목 양평교회 교인들은 아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나누는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한 챕터씩 읽고 만나서 서로의 삶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용되어도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제가 이게 6챕터인데 왜 5주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보시면 알겠지만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해도 좋겠다는 건 5주고요. 좀 여유롭게 가지면 사실 이거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한 6주, 7주 이렇게 가지면서 좀 깊이 있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그렇게 읽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책 모임 추천드리고요. 정말 기회가 되면 저라도 진짜 교회에서 이 책 모임 꼭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제가 할 수도 있고요. 아 누구든지. 진짜 이게 네.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더라고요. 네. 네, 오늘 이렇게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네, 우리 경민 목사님께도 어떤 한때 이렇게 멘토처럼 가이드가 되어주었던 책, 위로자가 되어주었던 네. 책이기도 한 책, 네, 오늘 같이 만나봤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그러게요. 전부 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말 이 책은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이게 쭉 읽히는데 쭉 읽다 보면 이렇게 전곡을 찌를 때가 많아요. 마음 안에 이렇게 그렇지 하는 그 부분들에 정말 머물러 보시길 꼭 추천드려요. 머물러서 내가 왜 여기가 R이지? 내가 왜 여기가 조금 이렇게 답답하지? 이런 상황 속에 나를 좀 이렇게 머무르면서 돌아보고 기도도 해보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저 놀라운 경험을 하시려면 이 책을 읽어보셔야겠죠.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희가 공책에서 소개드리는 책은 항상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인데 그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큼 지금까지 추천했던 책들이 다 네. 가치 있고 좋은 책들인 것 같아요. 이런 책들을 추천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저희도 여기 이 자리가 감사한 시간인 것 같고 많이 읽으시고 좀 저희가 느낀 것들을 같이 경험하고 공유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공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책지기 유희성이었습니다. 저는 공책지기 김경민이었습니다.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셋, 넷.